혹시 요즘 들어 자꾸 밖에 나가기가 귀찮고 괜히 집에만 있고 싶은 날이 많아지셨나요? 예전엔 꼭 하루 한 번은 마트든 카페든 나갔다 와야 마음이 풀렸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. 왜냐고요? 풍수적으로 보면 자꾸 집에 있고 싶어지는 시기는 내 삶에 복이 머무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공간의 기운이 안정되었다는 조용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기운이 맑아진 집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머물고 싶어지는지, 그리고 그런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복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머무를 수 있는지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2가지. 첫째, 요즘 따라 자꾸 집에만 있고 싶고 나가기가 귀찮고 괜히 외출 약속까지 미뤄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도 우울감도 아닐 수 있습니다. 풍수적으로 보면 당신의 공간에 복이 머물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집이라는 공간이 안정된 기운을 품기 시작하면 사람의 몸은 스스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. 기운이 좋을 때 몸은 반응합니다. 억지로 외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상하게 집안이 가장 편해지는 것, 그건 복이 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. 둘째,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복도 같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. 복은 준비된 공간에만 오래 머뭅니다. 이 흐름을 의식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. 지금이 바로 그 복을 붙잡을 골든타임입니다. 풍수 고전 양택 3요에서는 기운이 맑아지면 마음이 가만히 앉으려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. 실제로 풍수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통해 그 집의 정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. 풍수적으로 집에 있고 싶을 때는 어떤 시기인가? 풍수에서는 기운이 흘러들고 정착하려 할 때 공간 전체가 정기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고 봅니다. 이 정기는 말 그대로 고요한 기운, 머무는 기운입니다. 복은 떠돌아다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. 앉을 자리를 찾고 머물 자리를 확인한 뒤에만 들어옵니다. 그런데 집안 기운이 막혀 있거나 불안정할 때는 사람 스스로 그 공간을 불편하게 느끼고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이 강해집니다. 반면에 기운이 정돈된 공간에서는 사람이 굳이 이유 없이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집니다. 그건 복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암시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를 알아차리고 잘 받아들이면 그 복은 집 안에 훨씬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. 얼마 전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. 경북 구미에 사는 5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오신 분이라고 하시더군요. 그분은 요즘 따라 괜히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안함 속에서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우울해진 걸까?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까? 내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?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. 지금 그 편안함은 기운이 맑아진 공간이 주는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.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집이 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. 지금 이 시기를 부정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더 소중히 다듬어 보세요. 공간을 조금 더 환하게 정리해 보시고 좋아하는 향 하나를 피우며 하루에 10분이라도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멈춰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그리고 그분은 며칠 뒤 다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.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깊은 마음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. 처음엔 이 감정이 너무 무서웠어요. 나도 모르게 멈춰있는 나 자신이 싫었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계속 밀려왔거든요.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이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. 그분은 더 이상 무작정 자신을 다그치지 않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. 자신의 무기력함을 탓하기보단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내면의 숨을 고르는 시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죠. 그리고는 내 마음도 지금 집처럼 잠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걸 몰랐어요. 나 자신을 움직이게만 하려고 했지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. 이렇게 써주셨습니다. 그분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.
지금도 뭔가가 확 바뀌진 않았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. 그리고 그게 어쩌면 기운이 다시 나를 찾아오기 위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. 기운이 머물기 시작할 때 꼭 해야 할 실천 4가지. 복은 조용히 옵니다. 그리고 한번 머물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그 자체로 삶의 숨통이 되고 흐름이 됩니다. 그렇기에 복이 스치듯 지나가지 않도록 지금 이 시기를 더 깊고 오래 누리기 위해선 아주 작지만 중요한 실천들이 필요합니다. 환경심리학에서도 사람은 공간이 안정되었을 때 사회적 회피 욕구가 줄고 정서적 안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즉, 기운이 정리된 집에서는 오히려 외부 자극을 멀리하게 되고 집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. 첫째, 공간의 고요한 중심을 만들어 보세요. 복은 흩어진 기운이 아닌 모인 기운에 머뭅니다.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TV, 휴대폰, 시끄러운 소리들을 모두 끄고 집 안에 하나의 고요한 중심을 만들어 보세요. 작은 탁자 위에 향 하나, 꽃 한 송이, 따뜻한 찻잔 하나만 올려두고 그 옆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만으로도 그 자리는 곧 복이 머무는 전기의 중심점이 됩니다. 둘째, 여백이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. 너무 꽉 찬 공간엔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. 폭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. 책상 위 식탁 한 모서리, 창가 옆 빈바닥이라도 좋습니다. 그 자리엔 물건을 두지 말고 잠시 비워두는 용도로만 활용해 보세요. 그 비워둔 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 살며시 쉬어가는 기운의 착륙지가 됩니다. 셋째,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특별히 대접하세요. 당신은 하루 중 가장 오래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? 소파, 침대, 작업 테이블. 그 자리는 바로 당신의 기운이 축적되는 곳입니다. 이 자리가 어지럽고 지저분하면 기운도 흐리지 못한 채 정체됩니다. 그 자리에 푹신한 쿠션 하나, 좋아하는 색깔의 무늬 하나, 작은 조명이라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은 이 자리가 소중하구나라고 반응합니다. 그 순간부터 그곳은 복이 앉는 자리가 됩니다. 넷째, 잠들기 전 집 안을 한번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.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말보다 마음의 시선을 먼저 따라갑니다. 잠들기 전 방에 불을 끄기 전에 천천히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. 오늘도 이 공간이 나를 품어줬구나. 내일도 잘 부탁해. 그 말없이 건네는 마음 하나가 공간을 다시 정돈해주고 그 안에 머무는 복에게 더 있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. 복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정성과 마음을 따라 들어오고 머뭅니다. 기운이 머물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이 4가지 실천은 당신이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자 그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하늘과 조상님께 보여주는 조용한 선언입니다. 우리는 종종 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. 새로운 기회, 새로운 사람, 새로운 장소에서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요. 하지만 풍수는 말합니다.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드는 사람에게 온다. 요즘 따라 자꾸 집에 있고 싶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. 바로 지금 당신의 집에 복이 들고 있는 중입니다. 그 흐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. 그 조용한 안정감이 지금 당신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혹시 여러분도 요즘 따라 괜히 집이 편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지셨나요? 그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? 댓글로 나눠주시면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복의 실마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공간에 머무는 복이 오래오래 따뜻하게 숨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